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제주 문화와 세렌디피티에 대한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속에서 제주의 자연과 역사, 또 사람들의 삶에 숨겨진 뜻밖의 발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풍경, 그 너머의 제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은 정말 제주를 단순한 관광지 이상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지혜나 창조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세렌디피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연 패턴부터 신화, 생활 방식까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제주와는 또 다른 뭔가 깊이 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신의 자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자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에서 제주 자연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 같다고 설명을 하던데 그 360개 오름이 1년을 상징한다거나 북과 남이 음령처럼 나뉜다는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물의 길과 불의 길 코스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료에 따르면 물의 길, 그러니까 한림공원이나 천재연 폭포 같은 곳은 사물간의 유사성을 발견하면서 연결짓는 사고, 뭐랄까 유비적 사유를 상징한다고 봐요. 반면에 불의 길 있잖아요. 만장굴이나 성산일출봉 같은. 거기는 자연과의 강렬한 교감을 통한 뜨거운 공감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요. 유비적 사유와 뜨거운 공감. 네. 예를 들어서 만장굴 같은 경우는 그 제주섬 자체가 거북이 형상이잖아요. 물의 상징인 현무, 이걸 연결하고 또 동굴 내부에서는 사방신, 그러니까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형상을 찾아내면서 어떤 우주적인 질서를 읽어내는 거죠. 불, 즉 용암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물의 상징과 우주의 근본을 발견한다. 뭐 이런 게 바로 자연 속 세렌디피티의 한 예시라고 자료는 해석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요. 아하,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자연 코스가 아니었군요.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네요.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주 사람들의 지혜도 세렌디피티와 연결된다고 하던데요. 그 3다를 넘어서 5다까지 언급하면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한 방식들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돌이 많다는 그 환경적 제약이 오히려 세계에서 유일한 경관인 밭담을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성으로 이어진 거죠. 또 바람 불고 가뭄 심하니까 말똥을 활용해서 땅심을 높이는 발형, 문화라던가 아니면 씨앗 날아가지 말라고 소나 말로 밟아주는 밭벌리기 같은 농법도 마찬가지고요. 아, 밥 벌리기 그런 것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척박한 땅 대신에 바다로 나가서 강인한 해녀가 되신 것, 또 돼지 화장실이자 퇴비 생산 시스템인 도통실을 고안한 것, 전부 다요.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책과 가치를 만들어낸 환경적 세렌디피티의 사례로 제시되는 거죠. 제약을 기회로 바꾼 셈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이런 창의성이 단순히 생존 기술을 넘어서 신화나 역사 해석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자료 중에 그 서복이랑 삼성열, 혼인지 설화를 연결하는 가설은 정말 좀 대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제주 역사를 동아시아 교류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려는 시도인데요. 자료에서는 진시황의 명을 받은 서복 일행 중 일부가 제주에 남아서 삼성고, 부, 양의 시조가 됐고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서복이 이들을 위해서 새 공주를 보내서 혼인시켰을 가능성, 뭐 이런 걸 제기하는 거죠. 아, 주류 역사 해석과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기존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연결점을 찾으려는 일종의 역사적 세렌디피티를 추구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도라라방 역시 단순히 몽골 영향서를 넘어서 세계적인 미륵 신앙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문화적 아이콘에서 예상 밖의 깊은 역사적 맥락을 발견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흥미롭네요. 해녀에 대한 평가가 변한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엔 그냥 고된 삶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뭐랄까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춘 존재로 재평가된다는 점이요. 아, 그리고 개매마심,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도요. 외부 시선으로는 좀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존감과 연대의 표현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해녀 재평가는 공동체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 방식이나 물질 분배 시스템 같은 데서 현대 경영 전략과 유사한 점을 발견한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 고된 노동, 그 이면에 숨겨진 지혜와 시스템을 찾아낸 거죠. 개매마심 역시 부정적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주체적인 태도로 다시 해석될 여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처럼 품앗이인 순우름이나 공동 벌초인 모든 벌초, 그리고 김만덕의 나눔 정신까지 당신의 자료들은 제주문화 곳곳에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세렌디피티가 녹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핵심은 주어진 조건이나 외부 평가에 갇히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길을 모색하는 제주 특유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와,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제주를 정말 다시 보게 되네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자연과 신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뜻밖의 발견을 이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익숙함 속에 숨겨진 깊이를 본 것 같아요. 네. 제주의 세렌디피티는 과거의 유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발견되고 또 창조될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패턴, 독특한 문화적 해법들, 숨겨진 역사적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넓혀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외에도 당신에게 제주는 또 어떤 세렌디피티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나요? 당신의 자료 속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당신의 경험 속 제주의 또 다른 숨겨진 연결고리나 잠재력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